벌써 쌤튜브 4차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단위예요. 과학에서 자주 쓰이는 단위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단위들 사이를 서로 변환하는 법, 그리고 단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 줄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 미션에도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여러분, 다음은 선생님이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 냈던 문제인데요. 전체 문제들 중에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예요. 어떤 문항인지 자세히 볼까요? 미지의별 X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매초 600만 톤의 질량 결손이 생긴다. 이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는 단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cm/s이다. 이 문제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모든 질량은 그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며 그 역도 성립한다는 에너지 질량 등가식, 이는 델타 mc 제곱 이 식을 이용해야 해요. 질량 결손 델타 m과 빛의 속도 c가 제시되어 있고요. 에너지 단위는 줄로 구하라고 했는데 줄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이 단위가 나오도록 계산을 해야겠네요. 주어진 값들을 공식에 대입해보면 600만 톤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m의 제곱이고요. 이때 만은 0을 4개 붙여주면 되고 3의 제곱은 9, 10의 8승을 제곱하면 10의 16승, 단위도 제곱이 되어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죠. 1톤은 1000kg과 같으니 0 3개를 붙여주고요. 지수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0이 9개 있으니까 6 곱하기 10의 9승, 2를 곱해주면 54 곱하기 10의 25승 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간단한 숫자로 표현하면 5.4 곱하기 10의 26승이 되고 단위는 줄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렵나요? 아니면 쉽나요? 이 문제는 교과서에 나온 것으로 숫자만 조금 변형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풀이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정답률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교과서 내용까지 꼼꼼히 보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계산 문제, 단위 변환 과정을 어려워한다는 거겠죠. 통합과학, 물화생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위를 사용하거나 계산을 해서 문항을 풀어야 할 때가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문항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 단위들과 단위 변환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단위란 무엇일까요? 단위라는 것은 길이나 양 등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고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량을 뜻해요. 만약 어떤 기준 단위가 있다고 할 때 그 단위 앞에 K, 킬로를 붙이면 10의 3승, 즉 1100 큰 단위가 되고요. 대문자 M, 메가를 붙이면 10의 6승, 100만 배만큼 큰 단위가 돼요. 반면에 C, 센티를 붙이면 10의 마이너스 2승, 0.01배로 작은 단위가 되고요. M, 밀리를 붙이면 10의 마이너스 3승, 0.001배로 작은 단위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 문자 뮤를 붙이면 마이크로라고 읽고 10의 마이너스 6승배만큼 작은 단위가 되고 또 n을 붙이면 나노라고 읽고 10의 마이너스 9승배만큼 작은 단위가 됩니다. 센티미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단위를 기준으로 1000배씩 차이가 나고요. 메가, 킬로, 밀리, 마이크로, 나노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총 9가지의 단위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거리 또는 길이의 단위를 예로 들어볼게요.
거리의 기본 단위는 미터인데요. 그 외에도 킬로미터, 메가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가 있어요. 화면을 멈추고 왼쪽 자료를 참고해서 종이의 각 단위를 미터 값으로 바꿔서 써보세요. 참고로 나노미터는 아주 작은 길이의 단위로 통합과학이나 지구과학에서 빛의 파장 길이를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그림을 보면 가시광선의 파장대가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답을 써봤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1km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킬로미터에 1000을 곱하면 미터가 되고 1미터는 100cm이니 100을 곱하면 센티미터가 되죠. 그리고 1cm는 10mm이니 0을 하나 더 써주면 밀리미터가 됩니다. 다른 단위들도 서로 변환해 보세요. 두 번째, 시간 단위입니다.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크, 초인데요. 1분을 60초와 같고 1아워, 1시간은 60분이고 여기에 60을 곱하면 3600초이죠. 그리고 하루, 원데이는 24시간이므로 여기에 60을 곱하면 1440분, 또 60을 곱하면 86,400초와 같아요. 또한 1년은 365일이므로 여기에 24를 곱해서 시간으로 바꾸고 60을 곱해서 분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변환해주면 됩니다. 왼쪽 그림을 잠깐 볼까요? 통합과학이나 지구과학에 보면 지질시대 단원에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위의 단위를 100만 년 전으로 따로 표기하고 시대별 경계에는 541, 252.2와 같이 숫자만 표기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위에 숫자를 보면 1, 10, 100, 1000, 만 0이 4개면 1만이고 10만, 100만, 1000만, 억 0이 8개면 1억이죠. 다시 아래 그림으로 가서 단위가 100만 년 전이므로 541 숫자 바로 뒤에 00만 년 전을 붙이고 숫자 4개를 뒤에서 끊어주면 5.41억 년 전과 같죠. 즉 고생대는 약 5.41억 년 전, 5억 4,100만 년 전에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66은 쉽죠? 6,600만 년 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속도 단위를 볼게요. 속도는 소문자 V로 표시하고 일정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뜻하죠. 속도는 주로 미터 퍼 세크를 쓰는데요. 킬로미터 퍼 세크를 쓸 수도 있고 킬로미터 퍼 아워와 같이 시속으로 표현하거나 센티미터 퍼 이어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런데 550km per hour와 140m per sec 중 더 빠른 속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단위를 일치시켜야 하는데요. km per hour를 m per sec로 바꿔볼게요. 불필요한 단위를 없애주고 필요한 단위만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h, hour 단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줍니다. 1시간은 3600초와 같으므로 숫자 1을 곱하는 것과 같아요. 즉 1을 곱함으로 전체 값은 변하지 않고 단위만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엔 킬로미터를 없애고 미터를 남기기 위해 숫자 1에 해당하는 1km 분의 1000m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킬로미터 단위는 지워지죠. 결국 3600초 분의 55만 미터가 되고 이를 계산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약 152.78m per sec가 됩니다. 140m per sec보다 더 빠르네요.
이것은 통합과학 내용 중 물체의 운동량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도 쓰이는 내용이에요.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뜻하는데요. 주로 A로 표현을 하고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므로 거리와 시간의 기본 단위를 사용해 유도된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는 가로축 시간, 세로축 속도인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같죠. 그리고 0에서 10초까지 속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그래프 아래의 면적으로 여기에서는 10 곱하기 10 나누기 1을 해서 50m가 됩니다. 자, 다음은 질량이에요. 질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뜻하는데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질량 단위도 거리와 똑같이 적용되지만 자주 쓰이는 것만 보면 더 큰 단위로는 메가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톤이라고 부르고요. 더 작은 단위로는 그램, 밀리그램이 있어요. 영상을 멈추고 킬로그램으로 단위를 바꿔보세요. 확인하면 이렇게 되죠. 다음은 부피예요.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대문자 V로 표시해요. 거리의 기본 단위인 미터를 이용해서 유도된 단위는 세제곱미터이고요. 이는 오른쪽 사진처럼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아요. 그리고 1m는 100cm와 같으므로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 0을 6개 붙여주면 되고요. 세제곱 센티미터는 밀리리터와 그 값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0을 3개 떼면 리터가 되고요. 3개를 더 떼면 킬로리터가 되죠. 자, 그리고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밀도인데요. 그리스어 로우로 표기하고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주로 쓰이고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도 사용됩니다. 1kg 퍼 세제곱미터를 변환시켜 보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분의 1000g이 되어서 0.001g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즉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는 1000kg 퍼 세제곱미터와 같죠. 다음은 에너지의 단위인데 앞에 예시 문제에서 봤듯이 줄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고요.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한 에너지 또는 1과 같아요. 따라서 1줄은 1뉴턴 미터로 나타낼 수 있고요. 1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과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의 주된 단위로 쓰입니다. 또한 1kJ은 1000줄과 같죠. 마지막으로 온도 단위를 볼게요. 온도는 주로 대문자 T로 표현하고요. 우리는 주로 섭씨 온도 또는 절대 온도를 보게 될 텐데요.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아 그 사이를 100등분하여 눈금을 정한 온도고요. 절대 온도는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즉 열 에너지가 없어서 분자 운동이 정지한 상태의 온도를 0K로 정해서 나타낸 온도예요. 그리고 1켈빈 온도의 간격은 1도씨와 같죠. 이 절대 온도가 과학에서 주로 쓰이는 온도의 기본 단위이고요. 0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15도씨와 같고 0도씨는 273.15 켈빈 온도와 같죠. 여러분, 이제 단위를 잘 쓸 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단위 변환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변환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고요. 단위 변환이나 계산이 어려운 것들은 종이에다가 꼭 직접 쓰면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주 책 추천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번 책들은 선생님이 모두 소장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책이기도 해요. KBS에서 예전에 명견만리라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방영했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세계의 상황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밀도 높게 취재한 자료를 제시하고 주요 인사나 전문가가 청중과 함께 강론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덧붙여 책으로 출간한 것인데요. 사실 순수한 과학책은 아니고 어쩌면 인문학 책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이 책은 과학,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 주제를 정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데요. 사실 이런 분야들은 서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존재하고 또 변해가고 있어요. 요즘은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사고를 함께 갖춘 융합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과학적 지식을 인문학적 사고로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각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더 나아가서 숲과 강과 하늘과 새들을 모두 함께 보고 그 유기적인 관계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지금까지 명견만리는 총 5권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학과 더 연관성이 깊은 챕터들을 골라봤어요. 챕터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챕터씩 읽는 것도 좋고요. 다 읽는 것이 부담된다면 관심 있는 챕터만 골라서 읽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럼 이번 주 댓글 미션이에요. 9가지 물리량의 단위를 배웠는데요. 단위를 하나 정해서 단위 변환의 예시를 써주세요. 예를 들면 물 2리터는 0.002kl, 2000ml, 2000 세제곱센티미터, 0.002 세제곱미터와 같죠. 참고로 지수를 쓰는 방법은 치읓 자음을 치고 블록을 씌운 상태에서 키보드의 한자키를 누르면 지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웃는 눈처럼 생긴 이 꺽쇠를 사용해서 지수를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 올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세요. 안녕!